오늘은 교통사고 관련된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끝날 때 구독자분들께 기프티콘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다양한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후유증이 남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후유증이 남지 않게 치료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고 직후에 증상이 경미하다고 치부하거나 또 일 때문에 바빠서 치료를 아예 못 받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몇 주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증상이 심해졌다, 아니면 증상이 계속 똑같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내원하시는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일 아픈 부위 한 부위만 얘기하셔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엔 복숭아뼈 쪽이 찌릿한 느낌이 남아있다고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 분도 최근에 계셨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오셔서 증상이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그 증상은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증상의 변화가 없고 호전 반응이 없는 것이 이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교통사고 직후에는 머리가 띵하거나 무겁거나 찌릿찌릿, 또 이제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머리에 CT 검사를 찍고 뇌출혈 등이 없는 정상 상태라고 하면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또 머리와 목 쪽의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매일 두통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입원 치료 잘 받으시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오시게 되면 대부분 머리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제 치료 초기에는 1순위가 머리, 또 2순위는 목이나 허리 같은 척추 부위, 3순위는 어깨나 무릎, 골반 같은 큰 관절의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 같은 부위가 찌릿찌릿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히 저림 증상이 있다면 호전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 있다,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한문철 TV 보셨나요? 한문철 TV? 블랙박스 이런 걸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을 한다고? 이런 댓글도 간혹 볼 수가 있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원해도 모든 환자들이 다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중한 증상인 분들이 입원을 하실 수 있으면 진료 상담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어떤 분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을 원한다고 하시고 입원시켜달라. 어떤 분은 증상이 아주 심한데도 본인의 업무라든지 여행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원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고의 정황도 들어보고 여쭤보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병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증상은 진료를 하고 진찰과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받을 권리가 있으시죠. 근데 환자가 거짓말을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증상 체크를 다 해보고 이제 거짓말인 걸 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제출하세요, 사고 사진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환자 진술에 따라서만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본인의 핸드폰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사고가 아주 심해서 파손 상태만 봐도 사고가 심했구나 알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참고할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죠. 중한 사고가 아닌데도 여기저기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죠. 경미한 사고인데 몸은 너무 고생하고 있고, 경미하다고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입원도 어렵고 하는데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결론은 사고의 경중 그리고 증상의 경중을 모두 참고해서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점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관찰된다.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없었는데 현재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된다. 또 디스크 수술을 받고 완쾌됐는데 다시 증상이 생긴다. 다시 심해진다. 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어지러워서 걷기가 어렵다. 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도 이제 입원 치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 또 CT를 찍어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사고 입원 치료의 목표 중 하나는 치료 기간의 단축입니다. 하루에 2번씩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호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침치료를 처음 받는 분이라든지 통증 부위가 넓거나 여러 부위라서 침치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분,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침몸살이 나지 않게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이은 치료에 부담이 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려고 입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치료에서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딱 한 부위만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왼쪽 발목의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위만 딱 아픈 것이 아니고 왼쪽의 무릎, 그리고 골반, 또 허리, 특히 이제 왼쪽 허리를 같이 봐야겠죠. 차에 치여서 엉덩방아로 넘어졌는데 목까지 아픈 경우도 허다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치료는 한 번에 오셔서 통원 치료 받는 거는 한 부위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더 아픈 부위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하면 1차 치료, 2차 치료 하루에 2번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한 번은 목, 또 한 번은 이제 허리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교통사고 이후에 초기에는 증상의 변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픈 데가 돌아다녀요 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는 여기, 내일은 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의료진에게 말씀하시고 그 부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방지하려면 첫째, 보이지 않는 증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픈 게 엑스레이, CT, MRI 이게 안 나와요. 검사가 정상이면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아픈 게 어떻게 뭐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원 환자로 보이지도 않고 직장 동료라든지 뭐 가족들이나 친구를 보면은 대수롭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나이롱으로 이제 치부하는 경우도 있죠. 영상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을 이제 실제로 뭐 어깨면 어깨를 이렇게 들어보고 뒤로 당겨보고 돌려보고 실제로 움직여보고 증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어디가 아픈지 또는 특정 움직임에서 아픈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이나 허리가 정상 각도로 다 움직이는지 또는 이제 어깨나 무릎 등의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테스트들이 있어요. 이학적 검진, 이런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통증은 없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이제 팔을 들어보세요, 앞으로 들어보세요 했는데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귀까지도 닿아야 정상인데 그래서 요거를 증상 확인을 해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교통사고 후유증을 방지하려면 전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만 아프다, 허리만 아프다 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머리도 어지럽고 붕 뜬 것 같고 속은 울렁거리고 팔꿈치랑 어깨가 어쩌고 발목에서 발끝까지 찌릿한 게 가끔씩 있고 이게 다 한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교통사고 한방 치료는 한약, 추나, 약침, 침, 부항, 물리치료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필요한 방법으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만 물리치료 기계를 붙이고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 저림 증상,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돌아다니는 통증, 여러 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통증. 이 뜻은 뭐냐면 교통사고의 증상은 목이면 목, 어깨면 어깨, 허리면 허리 이렇게 부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신적인 문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목이 제일 아프다고 목만 치료받다가 어깨나 허리는 초기 치료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유증으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사고 관련한 여러 참고할 만한 상식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교통사고가 났거나 당했을 때 본인의 몸과 마음에 맞는 가장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상식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교통사고 치료에 관련한 궁금한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선정해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